자, 그럼 지금부터는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그 시간으로 곧장 기부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사전 질문 저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곧장 기부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만들게 된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다, 혹은 앞으로 확장 방향이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시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곧장 기부를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곧장 기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실 테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어도센터에서 장바구니 확인하고 그다음 기부액에 그분들이 담은 모금액을 그대로 모아서 바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처음에 600만 원 정도 시작했던 금액이 2020년 9월에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12월 달에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12월 1일이죠. 엄청 계속 모금이 잘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팀 모두가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기부금 쑥쑥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는 기부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부를 경험하신 분들의 어떤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근거적인 평가들을 내려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이제 트위터 이런 데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또 궁금할 때마다 계속 그거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정말 좋은 기부 모델인 것 같다. 그동안 기부에 대해서 몰랐는데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기부를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의 그 기원은 뭐냐 보시면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 제가 원래 저도 처음부터 비영리 쪽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영리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비영리 쪽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2007년만 해도 비영리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낯선 시기였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심하게 낯선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지인들, 친척들, 저희 부모님까지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였습니다. 기부할 만한 곳이 있냐? 기부하고 싶은데 기부할 만한 데가 있냐?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사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다. 혹은 나는 무슨 미혼모 아이들에게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아이들의 소아암에 관련된 병원을 하고 싶다. 이런 기부의 철을 물어보는 거였으면은 제가 신나서 가르쳐 드렸을 텐데 대부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믿을 만한 곳을 물어보셨어요. 믿을 만한 곳이 있니? 내가 했을 때 제대로 쓰이는 곳이 있니? 라는 것을 물어드렸고 당연히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질문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어려웠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부에 잘 신뢰를 안 하고 있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기부 포비아라는 말이 실제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기부를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내 돈 잘 안 쓸 것 같다는 그런 공포라는 느낌인 건데 실제로 저희 많은 단체들이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체들이고 사실 만나오면 되게 열심히 하세요.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단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부의 문화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뢰를 하지 못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지금 기부금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숨겨진 기부금, 내가 우리 기부 문화를, 우리나라의 기부 업계를 신뢰하지 못해서 기부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기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현장 가보시면 어때요? 되게 많이 어렵다고 얘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려운 친구들은 그대로 있고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숨겨진 기부 포비아 때문에 기부되지 못하고 있는 기부금이 많을 것 같다. 여기가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보면 100%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투명한 기부를 보고 싶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100%와 투명한 기부 옛날부터 되게 많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2007년도, 8년도, 9년도 넘어가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고민했을 때 들었던 거는 처음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부가 정말 투명한 기부가 가능하겠구나. 기부가 정말 투명해지겠다는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기부 불씨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지금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블록체인으로 이거를 구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왜인 것 같으세요? 네.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하려면 내가 10,000원을 냈을 때 내 기부금이 10,000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러니까 인건비로 얼마가 빠지고 모금비로 얼마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록되지 않고 그거를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부단체에서 이거를 오픈하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은 사실 안 되겠다. 그래서 건너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피빈입니다. 해피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고, 해피빈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내리오에 사는 거잖아요. 정말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기부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서비스가 드디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딱 보시면 프로젝트 기부, 그러니까 그냥 돈 좋은 데 쓸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모금합니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것이 해피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그 이후에 그만큼 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한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도 다 하는 첫 번째 대중화된, 그동안 많은 시도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된 첫 번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모금물까지 공개가 되고요. 제가 가장 높게 사고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송금 수수료가 모두 다 자체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 기부하시잖아요. 기부할 때 그냥 통장 바로 사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카카오페이 하시고 아니면 무통장 입금하시던 CMS를 통하시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5에서 2% 정도가 발생합니다. 곧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 일단 10,000원을 기부하는 순간부터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은행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네, 10,000원이 아이를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장 기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한 이거 수수료 처리를 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다 본인들 혹은 본인들의 파트너십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처음으로 100%라는 거를 한 곳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저의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모금에서 모금 후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 네, 거의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를 하고 한참 뒤에 이제 기부했나 안 했나 막 기억 안 날 때쯤에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아,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영수증이 아닌 가계부 형식인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다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한 건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나 모금비에 사용된 돈을 다 넣을 수가 없겠죠. 500만 원 다 모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100만 원 모금이 있었어요. 이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운영 기부 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해피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조금은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피빈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판단에 이제 좀 아예 새로운 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기부의 목적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달되는 기부를 찾는 기부자분들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선택지. 저는 이 곧장 기부를 설명할 때 선택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모금단체를 대체하겠다라거나 아니면 그거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곧장 기부,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의 100%라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는 기부를 하나 만들자. 다 포기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뭘까를 고민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부의 선택지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만 바꾸는 상관이 없겠죠. 어떤 사회 변화를 당연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곧장 기부를 통해서 어떤 다른 우리나라 기부 모금 문화를 또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지금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부자들이 원하는 곳에 믿는 만큼 사업과 비용을 나눠서 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부자들은 다 똑같은 모금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광고를 보더라도 나는 저기 사진 속 아이들한테 100%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기 아이들도 좋지만 이런 거 모금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집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운영비에도 난 충분히 쓸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은데 불구하고 보면은 똑같은 모금함에 돈을 받아서 똑같은 리포트를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거죠. 저 100% 기부금 전달하는 사람들은 내 기부금은 어디로 간 거야? 왜 내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전체적인 기부금만 얘기하지?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알아서 잘 쓸 것을 믿어 이런 분들은 어때요? 사업 운영이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곧장 기부의 모델이라고 먼저 노란색 버튼이 되겠죠. 자, 노란색처럼 100%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모금함에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 운영비에 대한 기부를 따로 해서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곧장 기부 역시 어떻게 보면 저 위에 분들은 오늘 나와주신 기부자님들이 많이 해주신 거겠지만 이 아랫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SK그룹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좀 저희 확보된 기부자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다른 대형 기부단체들도 지금 모금하고 있는 노력의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들에게 좀 더 쓴다면 운영비에 대한 모금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금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는 기부가 안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키워드 4개가 있습니다. 트럭, 배송 추적, 키워드 센터, 그리고 내 기부금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고백이죠. 고생들은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하세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거냐? 혹은 이거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맞는 거냐? 맞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저거 찾는데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혼모 모금함이 있는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가정에 직접 가서 찾아요. 진짜 필요한 가정을 찾습니다. 가정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은 B2B라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NGO에서 그걸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5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어 가요. 근데 거기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서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부산에 있다. 그러면은 한번 진짜 집이 저희가 맞나? 보러 왔다 갔다 하는 데는 10만 원 들어요. 그죠? 10만 원 들고 기부 후기 착착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착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시고 어디 가시냐 그러면 또 지금 애가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찾아오고 남편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신 부분은 다른 기부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곧장 기부는 저거를 상당히 많이 희생했습니다. 희생하고 대신에 정말 100%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에 저희가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럭입니다. 트럭. 제가 어느 날 이거 곧장 기부 고민하다가 내가 트럭 몰고 가서 주고 싶다라는 댓글을 발견합니다. 또 놀랍게도 추천수가 되게 많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트럭 렌탈비가 훨씬 많이 들겠죠.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많이 열광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물건과 어떤 과자나 학용품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은 갈증과 이런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입니다. 이거는 제가 곧장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전달한 다음에 이게 잘 갔는지 내가 내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걸 누구 계속 리포팅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시스템 만들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막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쇼핑몰 보시면 어때요? 택배 실시간으로 다 조회가 되고 지금 결제 중인지 준비 중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몇 시에 도착하는지 도착한 사진까지 싹 찍어줍니다.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서비스 안 만들어도 여기다 그냥 태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쇼핑몰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원센터. 가장 궁금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어려운 아이들을 찾을 것인가? 어려운 아이들을 찾을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알고 있었고, 다만 중요한 거를 단서를 찾은 것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지역센터. 전국에 이 4,000개 정도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정부에서 공인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서 이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그 안에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건 수령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좀 해주시려고 하고 있고, 후기도 다 써주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를 좀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전 직장이 넥슨 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많은 지역 아동센터들, 그 다음에 저희가 점프라는 비용을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지역 아동센터들의 인프라를 제가 좀 갖고 있던 게 알고 있던 게 있어서, 이제 전 직장 찬스 쓰고 막 그래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없었으면 시작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이야기입니다. 가장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죠. 기부금. 근데 많은 이제 모금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피드백을 리포팅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의 저의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은 왜 내 기부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내가 낸 3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딱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3천억을 모았는데요. 구직의 모금감이 얼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이런 얘기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정말 어렵다가 제 고민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을 때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영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 알림톡이 생각이 났던 거죠. 저거 한 번 보낼 때 6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를 마구마구 보내서 당신의 기부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저렇게 쓰이고 있다 같은 거를 기부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럭 지역아동센터 배송 추적 내 기부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건을 직접 주고 거기에서 배송 추적해주고 기부금에 어떻게 갔는지를 계속 보내주는 것. 이것을 하나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너스 추스라는 외국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단체입니다. 보시면 제가 7월 10일 날 2020년 곧장 기부하자고 처음 만나자마자 요거 공부해놓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거 고민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돌아가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도너스 추스고, 이거 보시면 미국에는 사실은 교육이 상당히 이제 공교육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클래스를 열기 위해서 그 교재들을 모금을 하는 거죠. 모금하면 저것도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에 딱 연결돼가지고 금액이 딱 나오거든요. 기부금도 상당히 올라가고 지금 모델도 잘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렇게 숨겨진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곧장 기부가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저희는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 제가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전달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기부에서 조금씩 선택지를 늘려가고 있고요. 모금초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을 했지만 보육원, 한부모, 그다음에 그룹홈, 올해 이번 달에 오픈했는데 어르신들에 위한 모금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전달 물품도 처음에는 공산품이나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시작을 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선택지, 전자책이라든지 임팩트 기부하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그동안 행복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 없던 기부금들이 아이들에게 갈 수 있었고, 또 여러분 덕분에 기부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